이번 시간은 14주차 2교시 수업 1장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논문 작성할 때 이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도 많고 헷갈려 할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보면 독립 변수가 있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종속 변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면 이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이렇게 시간이라는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 변수들이 구성이 될 때 그 변수들의 성질을 보면 이게 이제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서 이름이 변수의 성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원인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런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로 봐서는 종속 변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 원래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이게 원인 변수, 독립 변수로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현상계를 설명할 때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독립 변수나 이런 종속 변수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아는 범위 밖에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 외생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관심사가 있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또 다른 독립 변수를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나는 이 메인을 독립 변수로 놓겠다. 이거 독립 변수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메인 결과체가 종속 변수인데, 그런데 여기에 메인 외에 또 사이드 독립 변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는 똑같은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없죠. 인과관계가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가 논문 통계할 때는 먼저 돌려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하고 조절 변수 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므로 이 조절 변수는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조절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반면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독립 변수가 매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흘러갑니다. 그때 이 중요한 것은 독립 변수하고 이 종속 변수이자 이 또 독립 변수인 역할을 종속 변수이자 독립 변수로 역할하는 게 매개 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컨트롤이 이제 되는 바깥쪽에 언급은 안 됐지만 연구 모형 속에는 안 들어왔지만 또 다른 독립 변수들을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하고, 이 외생 변수는 컨트롤이 되는 하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독립 변수는요, 이 독립 변수 우리 연구 모형에서 내에 있는 것 중에 주 관심사가 있는 걸 독립 변수라고 하고,
사이드로 놔둔 독립 변수를 우린 조절 변수라고 하고, 그 외에 아예 관심 밖에 있지만은 이걸 조절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구 모형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통제를 하는 독립 변수를 우리는 외생 변수랍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똑같은 성격이 조절 변수나 외생 변수가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되는 바깥에 있는 독립 변수로서 외생 변수를 우리는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독립 변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관심사가 있는 연구 모형 내에서 주로 쓰는 게 원인 변수로서 독립 변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로 또 다른 변수로서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되는 변수를 우리는 외생 변수이면서 통제 변수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외생 변수, 컨트롤이 안 되는 걸 혼란 변수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탐색조사 기술자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그러나 그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한다. 탐색조사와 기술조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인과조사다.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를 주로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말하는데, 여기 외생 변수는 특히 이제 이 통제 변수와 시켜서 이 외생 변수 또 다른 게 독립 변수죠. 또 다른 바깥쪽에 있는 관심사 밖에 있는 연구 모형 밖에 있는 게 외생 변수인데, 이것을 통제 변수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혼란 변수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통제 범위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변수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그 연속 변수면서 양적 변수다. 반면에 명목 척도, 서열 척도는 질적 변수다. 더 연속적이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이항 변수는 질적 변수라는 거, 요거 양적 변수는 연속 변수라는 거, 이거 정도는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독립 변수는요, 독립 변수는 이게 또 다른 관심사가 다 적은 게 조절 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독립 변수들이 외생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통제하에 있는 게 통제 변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연속 변수를 저 명목 척도를 어떻게 보면 비율, 등간이나 비율로 만드는 게, 이걸 우리는 더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독립 변수는 성격을 한번 볼게요. 영향을 주는 변수인 그 이름을 원인 변수 또는 예측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 변수, 예측 변수. 그죠? 반면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판단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이자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고,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 변수의 역할을 매개 역할하는 변수다. 조절 변수는 관심사 밖에 있는 작은 변수를 독립 변수 중에 작은 관심사 밖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런 종속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다.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강도를 끼치는 변수로,
그 볼륨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외생 변수는 말 그대로 중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와 같이 연구 모형 내에 위치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변수인데, 이게 통제되면은 우리는 외생 변수로서, 독립 변수로서 외생 변수가 통제가 되면 우리는 그걸 통제 변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는 외생 변수인데 혼란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는 말 그대로 인과관계 분석을 해서 명목척도를 어떻게 보면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만드는 게 이게 더미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잠재 변수는 말 그대로 감지하지 못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변수를 말합니다. 이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 대 연구 모형 밖에 있는 변수로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생 변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통제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 변수로서 이 외생 변수가 이런 연구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 외에 이 종속 변수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외에 변수들을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외생 변수가 연구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이 주시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8개가 있는데, 먼저 주시험 효과부터 보면 동일한 조건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인데, 시험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그 실력보다는 시험 분위기가 익숙해져서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보니, 이 어떤 실력이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에 미친 영향보다도 이 시험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시험 점수가 향상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외생 변수는 주시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분위기가 외생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이 사전 측정이 이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 자체에 이 피실험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관심 증가가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로서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로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실험 기간 동안의 그 실험 집단의 특성 변화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어린이의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 이 어린이가 지적 수준이 향상이 돼서 그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이 외생 변수로서 지적 수준 향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연구 모형 밖에서 우발적 사건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적 오염이라고 하고, 그래서 외생 변수로서 우발적 사건이
이제 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역사적 오염이나 우발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광고 요인 중 분석 중 회사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이런 것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회귀, 실험을 자주 하면 이 결과 변수값이 평균으로 회귀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평균을 측정하는데 너무 많이 달리면 이제 그냥 평균으로 회귀해 버리는 그런 겁니다. 측정 방법을 변화시켰더니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종속 변수에. 그래서 관찰자의 변화나 설문지와 같은 측정 방법의 변화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면접하던 면접자가 교체가 된다든지 설문지가 변화가 있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표본의 편중,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집단의 차이가.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의 소멸. 하다가 그냥 대상이 없어지는 게 코어터 측정이나 아니면 패널 측정에서 그 대상이 종단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소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는 크게 이 주시험 효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역사적 오염 또는 우발적 사건, 통계적 회귀, 측정 방법의 변화, 표본의 편중, 실험 대상의 소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외생 변수의 효과에 대해서 외생 변수의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 요 8개를 외워서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이것을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주, 상, 성, 역, 통척, 표실. 자, 어때요? 주상, 성역에 대해서 통척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연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주상, 통역, 성척, 표실. 주상, 통역, 성역, 통척, 표실. 주상이 임금이죠. 주상의 성역에 침범한 데 대해서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표시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비슷하게 그런 힌트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주, 상, 통, 주상, 성역에 이제 침범했죠. 주상, 성역, 통척, 표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가 뭐더라? 주시험 효과, 성, 상, 상호작용 시험 효과, 그리고 성숙 효과, 역사적 오염,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측정 방법 변화, 표본의 편중, 실험 대상의 소멸. 예.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건요, 이렇게 이제 앞쪽을 가지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연상 유출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잘 안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또 인지하고 외우고, 또 주상
성역, 통첩, 표시 이렇게 해서 또 적어보고,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또 보고 해서 이걸 자꾸 리허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외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8개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한 뭐 6개 정도만 외워도 사실은 점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생 변수의 효과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적어라.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전체 다 적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외생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런 외생 변수가 똑같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똑같이 가해져서 외생 변수의 작용을 아예 똑같이 줘가지고 효과를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그 광고에 대해서 노출에 의한 영향을 이제 측정하는 경우 광고 순서를 바꿈으로써 순서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화, 외생 변수의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실험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외생 변수의 영향력을 제거한다. 그래서 균형화, 외생 변수를 사전에 아는 경우 외생 변수가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함. 외생 변수가 학력일 경우에 각 집단이 동일한 학력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아예 외생 변수를 제거를 하는데 제거할 수 없으면 서로 상쇄를 시키거나 순서를 바꿈으로 상쇄를 하거나 아니면 균형화를 주거나 아예 무작위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제거가 안 되면 상쇄를 하거나 아예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무작위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로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험 문제 전에 이렇게 보통 이론 설명할 때는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시험 문제는 실제로 시험이 나왔던 문제거나 예상되는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정의 및 요건 통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외생 변수란 독립 변수 이외의 총성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또 다른 외생 변수라는 건 또 다른 독립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사가 있는 연구 모형 내에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이런 거 외에 독립 변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생 변수가 실험 과정에서 변수에 영향을 주면 실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아진다. 예.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원인 변수와 결과부터 함께 발생하여야 한다. 원인 변수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제거가 어려우면 상쇄나 균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작위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생 변수라는 건 독립 변수 이외에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관심사인 기존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이외의 통제 변수화하여 다른 독립 변수로서 이런 것들을 통제
통제를 하는 통제 변수와 하여 통제가 필요한데, 요건으로 보니까, 외생 변수를 이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거, 균형, 상쇄, 무작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은, 이게 이제 외생 변수의 요건 중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요건 중에 외생 변수도 하나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통제가 되어야 된다. 요것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